남자가 여자에게 스킨십을 받으면 정말로 아무렇지 않을까, 아니면 그 짧은 접촉 하나에 밤새 잠을 못 이루며 그 순간을 떠올릴까?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다. 사실 많은 여성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살짝 스킨십을 했을 때 그 남자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부담스럽게 느끼지는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나를 의식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자의 심리라는 것은 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 터치를 받으면 기쁘다는 것이고, 복잡하다는 것은 그 터치의 방식과 부위와 타이밍과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스킨십을 받았을 때의 전반적인 반응부터 시작해서 부위별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스킨십이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아주 깊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중간에 실제 남성들의 심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황 예시도 함께 다룰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길 바란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자. 남자는 여자에게 스킨십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에게 스킨십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설문조사와 심리학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한국의 한 연애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약 60%가 여성에게 스킨십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다고 답했으며, 약 40%의 남성은 스킨십을 받은 이후에 상대 여성을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연애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물리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를 급격하게 좁히는 행위이다. 아무리 대화를 많이 나누고 아무리 카카오톡으로 밤새 채팅을 해도 실제로 손이 닿는 그 순간의 임팩트에는 미치지 못한다. 남자들은 특히 이 점에서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혹시 불쾌하게 느끼면 어쩌지, 혹시 성희롱으로 오해받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남자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여자 쪽에서 먼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주면 남자 입장에서는 마치 허락을 받은 것 같은 안도감과 동시에 이 여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가 하는 설렘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감정이 합쳐지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남자는 그날 집에 가서도 그 스킨십의 순간을 계속 떠올린다. 오늘 그때 팔을 잡아줬는데 왜 그런 거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원래 저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스킨십의 힘이다. 단 한 번의 접촉이 남자의 머릿속에 며칠 동안 맴돌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다면 스킨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모든 스킨십이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은 바로 자연스럽고 은근한 스킨십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니까 꼭 기억해야 한다. 자연스럽고 은근한 스킨십, 이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남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스킨십은 지나치게 대담하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스킨십이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팔짱을 끼거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하는 행동은 대부분의 남자에게 부담을 주고 오히려 경계심을 유발한다.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체 접촉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강도로 적절한 부위에 이루어지는 스킨십이야말로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각 부위별로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자. 먼저 머리부터 시작하겠다. 머리는 사실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부위이다. 어떤 남자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정말 좋아하지만 어떤 남자는 아이 취급받는 것 같아서 불쾌해한다. 이 차이는 주로 성격과 관계성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자존심이 강하고
남자다움을 중요시하는 타입의 남자라면 머리를 쓰다듬는 스킨십은 자칫 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 반면에 여자친구나 연인관계에서 애교 많은 타입의 남자라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다. 또한 나이 차이도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여자가 나이가 좀 더 많거나 누나 같은 포지션이라면 동생뻘 남자의 머리를 자연스럽게 쓰다듬어주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남자가 나이가 더 많은 상황에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머리 스킨십은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상대방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시도하는 것이 좋다.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초기 단계에서는 머리보다는 다른 부위를 통한 스킨십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특히 한국 남자들의 경우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머리를 함부로 만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머리를 톡톡 치는 장난스러운 스킨십은 가벼운 분위기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머리 스킨십은 관계가 충분히 깊어진 후에 상대방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으로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얼굴은 머리보다도 더 조심해야 하는 부위이다. 왜냐하면 얼굴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얼굴을 만진다는 것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한 행위이다. 그만큼 심리적 거리도 매우 가까워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 갑자기 얼굴을 만진다면 대부분의 남자는 당황하거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다만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뺨을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웃으면서 아 진짜 웃기다 하고 가볍게 볼을 톡 치는 정도는 귀여운 스킨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친한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얼굴 스킨십이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은 바로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후이다. 사귀고 난 후에 상대방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거나 볼을 어루만지는 행위는 매우 로맨틱하고 남자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사귀기 전이라면 얼굴 스킨십은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얼굴은 키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적인 뉘앙스가 담길 수 있어서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얼굴은 관계가 깊어지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이제 어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어깨는 스킨십의 왕도라고 할 수 있는 부위이다. 왜냐하면 어깨는 자연스럽게 터치할 수 있으면서도 남자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부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대화를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올게 하면서 일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의 어깨를 톡톡 치는 것 이것만으로도 남자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뛴다. 또는 길을 걸으면서 저기 봐봐 하고 어깨를 가볍게 치며 방향을 가리키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종류의 스킨십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상대방이 의도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확실하게 인식한다. 이것이 바로 은근한 스킨십의 매력이다. 의식적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무의식적으로는 강하게 각인되는 것이다. 남자의 어깨는 또한 남성성을 상징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넓은 어깨는 많은 남성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신체적 특징이고 여자가 자신의 어깨를 만져주면 자신의 남성적 매력을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어깨 넓다 진짜 듬직하다 이런 말과 함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면 남자는 속으로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진다. 물론 겉으로는 아 그래 뭐 별거 아닌데 하고 쿨한 척 하겠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관계가 더 깊어지면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스킨십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것은 남자에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친밀감을 극대화하는 행위이다. 피곤하다 하면서 남자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대면 남자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한다.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것은 물리적 거리를 완전히 좁히는 행위이면서도 성적인 뉘앙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어깨는 스킨십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추천하는 부위이다.
부담도 적고 효과는 크고 자연스럽기까지 하니 이보다 좋은 스킨십 부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다음으로 손과 팔에 대해 알아보자. 손과 팔 역시 매우 효과적인 스킨십 부위이다. 특히 손은 스킨십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손을 잡는 것은 어찌 보면 연인 사이에서만 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손과 관련된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강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손을 꽉 잡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이파이브나 악수 같은 가벼운 접촉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와, 진짜 대박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다. 이때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서 살짝 손을 잡아주거나 손이 닿는 시간을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유지하면 남자는 분명히 의식하게 된다. 또한 손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도 고전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스킨십 방법이다. 우리 손 한번 대봐 이러면서 손바닥을 맞대면 남자 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자의 손가락이 여자의 손가락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남자는 자신의 남성적인 면을 인정받는 느낌과 동시에 여자의 작고 부드러운 손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된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행동인데도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데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다. 팔 스킨십도 마찬가지이다. 남자의 팔뚝이나 이두근 부분을 가볍게 만지면서 운동 많이 했나봐 팔 진짜 단단하다라고 말하면 남자는 100%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은 남자의 자존감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많은 남자들이 운동을 하거나 체력을 관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팔을 만지며 칭찬해주면 그 남자는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팔짱을 끼는 것은 조금 더 진전된 관계에서 효과적이다. 처음부터 팔짱을 끼면 남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서로 호감을 확인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팔을 잡으면 남자는 이 여자가 나를 확실히 좋아하는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 남자들은 의외로 여자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분명히 호감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혹시 착각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팔짱을 끼는 것은 매우 확실한 호감 시그널이 되어 남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이제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등은 굉장히 매력적인 스킨십 부위이다. 왜냐하면 등은 자연스럽게 터치할 수 있는 부위이면서도 접촉 면적이 넓기 때문에 따뜻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자가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등을 가볍게 토닥여주면 남자는 위로받는 느낌과 동시에 이 여자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하는 감동을 느낀다. 남자들은 사회에서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순간에 등을 다독여주는 여자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등을 가볍게 밀어주는 스킨십도 효과적이다. 여기로 가자 하면서 등을 살짝 밀어주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쪽이야 하면서 등에 손을 대는 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남자가 확실히 인식하는 스킨십이다. 등에 손이 닿는 순간 남자는 그 접촉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된다. 등은 평소에 다른 사람이 잘 만지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자의 손이 닿으면 그 감각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신경이 쓰여서 대화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등에 닿은 손의 온기가 신경 쓰인다는 남자들도 꽤 많다. 등 스킨십의 또 다른 장점은 성적인 뉘앙스가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다. 처음 스킨십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어깨와 함께 등도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제 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배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위이다. 여기서 민감하다는 것은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콤플렉스와 관련된 민감함이다. 솔직히 한국 남자들 중에서 자기 배에 자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복근이 있는 남자는 전체 남성 중에서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배 부분에 약간의 살이 있거나 복근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이런 남자에게 배를 만지는 것은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뱃살이 좀 있네. 이런 말과 함께 배를 만지면 남자의 자존감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반대로 열심히 운동해서
복근이 있는 남자라면 배를 만져주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대박 복근 진짜 있네 하면서. 배를 만지면 남자는 그동안의 운동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하지만 이것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여주거나 만져봐 하는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좋다. 갑자기 배를 만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리하면 배 스킨십은 상대방의 체형과 성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상대방이 원하는 상황에서만 시도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신이 없다면 배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다음으로 엉덩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엉덩이는 사실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큰 감흥이 없는 부위이다. 물론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긴 하지만 남자들은 엉덩이를 만져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설레거나 기분 좋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분위기에 따라서는 가벼운 여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남자에게 품위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공공장소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엉덩이 스킨십은 효과도 크지 않고 리스크만 있는 부위이므로 특별히 만질 필요가 없는 부위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허벅지는 민감한 부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스킨십에서 상당히 고난도의 부위이다. 평소에 다른 사람이 절대 만지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자가 갑자기 허벅지를 만지면 남자는 상당히 놀란다. 좋아하는 여자가 만진 것이라면 설레면서도 동시에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별로 호감이 없는 여자가 만진 것이라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허벅지 스킨십은 관계가 상당히 깊어진 후에만 효과적인 부위이다. 아직 사귀지 않은 상태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부담스러운 행동이 된다. 다만 앞 허벅지 부분을 가볍게 톡 치는 정도의 스킨십은 상당히 대담한 접근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상황과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시도해야 하는 고급 기술이다. 초보자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부위별로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스킨십의 심리학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왜 스킨십이 이토록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걸까? 이것을 이해하면 스킨십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원리는 옥시토신 효과이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피부 접촉을 통해 분비가 촉진된다. 누군가와 신체적 접촉을 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스킨십을 자주 하는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킨십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서 화학적으로 두 사람의 유대를 강화하는 행위인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 희소성의 원리이다. 남자들은 평소에 여자에게 스킨십을 받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친한 남자 친구끼리는 어깨를 치거나 등을 때리는 정도의 접촉은 있지만 여자에게 부드러운 스킨십을 받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다. 희소한 것은 가치가 높게 느껴지는 법이다. 그래서 여자의 스킨십 한 번이 남자에게는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는 것이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목말라 있던 감성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할까. 이것이 바로 여성의 스킨십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세 번째 원리는 단순 노출 효과이다. 심리학에서 단순 노출 효과란 어떤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그 대상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스킨십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어깨 터치에서 시작해서 점차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것으로 발전시키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당신과의 신체적 접촉에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호감도가 높아진다. 갑자기 높은 강도의 스킨십을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연애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하지 말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건 이것이 스킨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네 번째 원리는 자기 확인 효과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스킨십을 받으면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이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자기 확인을 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특히 연애 상황에서는 이 욕구가 더 강해진다.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야, 당신은 매력적이야 라는 메시지를 언어 없이 전달하는 행위이다. 이 메시지를 받은 남자는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그 메시지를 전달한 여자에 대한 호감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법이니까. 다섯 번째 원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힘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에 불과하다.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톤과 표정과 몸짓 등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한다. 스킨십은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이다. 말로는 우리 그냥 친구야 라고 하면서도 스킨십을 자주 하면 남자는 말보다 행동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게 된다. 반대로 말로는 좋아해 라고 하면서도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으면 남자는 진짜 좋아하는 건가 하고 의심할 수 있다. 그만큼 스킨십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것이다. 이제 스킨십의 원리를 이해했으니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별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상황 하나, 첫 번째 데이트에서의 스킨십. 첫 번째 데이트는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이므로 스킨십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아예 하지 않으면 그냥 친구 같은 느낌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스킨십이 필요하다. 첫 데이트에서 추천하는 스킨십은 만날 때의 가벼운 악수나 하이파이브 대화 중에 자연스러운 어깨 터치기를 걸을 때 가볍게 팔을 잡아주는 것 정도이다. 이 정도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 라는 시그널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첫 데이트에서 너무 과한 스킨십을 하면 가벼운 여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스킨십이 효과적이라고 해도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 둘,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에서의 스킨십. 두세 번째 데이트부터는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상태이므로 스킨십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도 된다. 이때 추천하는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것이다.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남자의 손을 살짝 잡아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만약 남자가 손을 잡았을 때 뿌리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준다면 그것은 남자에게도 호감이 있다는 강한 시그널이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팔짱을 끼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추운 날씨를 핑계로 팔을 잡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잃어버릴까봐 하면서 팔짱을 끼면 매우 자연스럽다. 상황 세,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을 때의 스킨십. 이미 친구 관계인 남자를 연인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스킨십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서는 보통 스킨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갑자기 스킨십이 시작되면 남자는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이러지 하면서 당신을 여자로 의식하기 시작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갑작스럽지 않게 서서히 스킨십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다. 처음에는 장난치면서 팔을 가볍게 때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어깨를 잡거나 손을 만지는 것으로 발전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친구가 아닌 여자로 인식하게 되고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황 넷, 좋아하는 남자에게 호감을 전달하고 싶을 때 스킨십. 좋아하는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고백하기 전에 스킨십을 통해 호감을 전달할 수 있다. 이때 효과적인 방법은 그 남자에게만 특별한 스킨십을 하는 것이다. 다른 남자에게는 하지 않는 스킨십을 그 남자에게만 하면 남자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지 하면서 의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체 모임에서 그 남자 옆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만 어깨를 가볍게 치거나 그 남자가 말할 때만 손을 잡아주면 남자는 분명히 눈치를 챌 것이다. 남자들이 둔하다고 하지만 자기한테만 특별한 행동을 하는 여자는 알아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 다섯, 연인 관계에서의 스킨십. 이미 사귀고 있는 관계라면 스킨십은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스킨십이 줄어들면 관계 만족도도 함께 줄어든다고 한다. 그래서 사귀고 있다고 해서 스킨십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사귀고 있을 때야말로 더 다양하고 풍부한 스킨십을 해야 한다. 손을 잡고 걷기, 포옹하기, 팔짱 끼기, 머리 쓰다듬기 등 이런 스킨십들을 일상적으로 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먼저 안아주거나 먼저 손을 잡아주면 정말 행복해한다. 사귀고 있으니까 남자가 먼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자도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제 스킨십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스킨십이 효과적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바로 멈춰야 한다. 스킨십을 했을 때 남자가 몸을 뒤로 빼거나 어색한 표정을 짓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그것은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스킨십을 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관계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스킨십은 양쪽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때만 효과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장소와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친밀한 스킨십을 하면 상대방이 부끄러워하거나 주위 시선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인 편이므로 장소와 분위기를 잘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의 스킨십을 해야 한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스킨십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가벼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스킨십의 빈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스킨십의 효과는 희소성에서 오는 부분이 크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스킨십을 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약을 적정량 복용해야 효과가 있듯이 스킨십도 적정량을 지켜야 한다. 가끔 의미 있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터치하는 것이 매번 틈만 나면 만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자신의 매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스킨십이 효과적이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야 한다. 아무런 호감이 없는 상대가 스킨십을 하면 불쾌할 뿐이다. 그래서 스킨십을 하기 전에 먼저 대화나 외모나 태도 등을 통해 상대방의 호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스킨십은 호감을 증폭시키는 장치이지 호감을 처음부터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남자들이 특히 약한 스킨십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자에게 효과적인 검증된 스킨십 방법들이다. 첫 번째 패턴은 우연을 가장한 접촉이다. 이것은 마치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인 스킨십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이 걸을 때 손등이 자연스럽게 닿는 것,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 어깨가 살짝 부딪히는 것, 무언가를 건네줄 때 손가락이 잠깐 닿는 것, 이런 스킨십들은 우연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강하게 인식된다. 특히 손등이 자연스럽게 닿는 것은 남자들이 정말 약한 스킨십 중 하나이다. 길을 나란히 걸으면서 손등이 자꾸 닿으면 남자는 이거 잡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클래식한 장면인데 실제로도 정말 효과적이다. 두 번째 패턴은 칭찬과 함께하는 스킨십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스킨십을 할 때 동시에 칭찬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와 어깨 진짜 넓다 하면서 어깨를 만지거나 손 진짜 따뜻하다 하면서 손을 잡거나 팔 진짜 단단하다 하면서 팔을 만지는 건, 이런 칭찬 플러스 스킨십 조합은 남자에게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으로 동시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임팩트가 매우 크다. 남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부위를 터치받으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게 된다. 이것은 거의 모든 남자에게 통하는 황금 패턴이다. 세 번째 패턴은 도움을 빙자한 스킨십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돕거나
상대방의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올라갈 때 잡아줘 하면서 팔을 잡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이거 들어줄래 하면서 손이 닿거나 길을 건널 때 위험해하면서 팔을 잡아주는 것, 이런 스킨십은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동시에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스킨십의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팔을 잡아주는 것은 남자에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면서도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네 번째 패턴은 장난을 통한 스킨십이다. 장난치면서 가볍게 팔을 때리거나 밀거나 하는 것은 가장 부담 없는 스킨십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아직 관계가 초기 단계일 때 장난을 통한 스킨십은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면서 동시에 접촉의 기회를 만든다. 야 뭐야 하면서 어깨를 가볍게 때리거나 거짓말하지마 하면서 팔을 살짝 치는 것, 이런 장난스러운 스킨십은 친근함을 표현하면서도 은근히 호감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장난이 너무 과하면 그냥 친구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난스러운 스킨십도 적당히 하면서 때로는 진지한 눈빛과 함께 부드러운 스킨십을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장난만 치면 남자는 이 여자는 나를 그냥 편한 친구로 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패턴은 감정 표현과 함께하는 스킨십이다. 감정이 충만한 순간에 하는 스킨십은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웃으면서 팔을 잡는 것,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감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것,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환호하면서 안아주는 것, 이런 스킨십들은 감정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 순간의 감정과 함께 기억에 강하게 각인된다. 남자는 나중에 그 순간을 떠올릴 때 스킨십의 감각과 함께 그때의 감정도 함께 떠올리게 되므로 매우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연합의 원리이다. 특정 감정과 연합된 기억은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 스킨십을 감정적 순간과 결합시키면 이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남자의 유형별로 어떤 스킨십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다. 모든 남자가 같은 스킨십에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유형은 수줍음이 많은 남자이다. 수줍음이 많은 남자에게는 너무 직접적인 스킨십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남자는 갑자기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면 당황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결국 어색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수줍음이 많은 남자에게는 아주 은근한 스킨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우연을 가장한 접촉이나 가벼운 어깨 터치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야 한다. 이런 유형의 남자는 스킨십에 대한 반응이 느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반응이 없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은근한 스킨십을 지속하면 결국 그 남자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는 스킨십에 대해 비교적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유형의 남자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스킨십도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는 본인이 리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여자가 주도적으로 스킨십을 하면 자신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유형에게는 스킨십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추운 척하면서 남자가 손을 잡게 만들거나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 남자의 팔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남자는 자신이 리드하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스킨십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감성적인 남자이다. 감성적인 남자는 스킨십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작은 스킨십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감동을 받는 타입이다. 이런 유형의 남자에게는 감정 표현과 함께하는 스킨십이 가장 효과적이다.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아주거나 조용한 분위기에서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것처럼 감성적인 스킨십이 이런 유형에게는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 감성적인 남자는 스킨십의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 감정을 곱씹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 번의 의미 있는 스킨십이 오랫동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활발하고 외향적인 남자이다. 이런 유형의 남자는 스킨십에 대해 가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편이다. 원래 사교적이고 사람들과의 접촉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에게는 장난을 통한 스킨십이 효과적이다. 하이파이브, 어깨치기, 장난으로 밀기 등 활발한 스킨십이 이런 유형과 잘 어울린다. 다만 주의할 점은 외향적인 남자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의 스킨십이 특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에게는 공개적인 장난스러운 스킨십보다 둘만 있을 때의 부드러운 스킨십이 오히려 더 차별화되어 효과적일 수 있다. 평소에는 장난치다가 둘만 있으면 갑자기 조용히 손을 잡아주면 이 갭의 남자는 엄청나게 두근거리게 된다. 이제 스킨십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도 바로잡아 보겠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은 남자는 무조건 스킨십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남자라고 해서 모든 스킨십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남자에게도 개인 공간이 있고 터치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 특히 개인적인 성향이 내성적이거나 과거의 스킨십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남자는 스킨십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은 스킨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스킨십은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의미 없이 자주 만지는 것보다 특별한 순간에 의미 있게 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너무 자주 스킨십을 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오히려 가벼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은 스킨십만으로 남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킨십은 분명히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킨십은 이미 존재하는 호감을 증폭시키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호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만으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매력은 외모, 성격, 대화, 능력, 유머, 감각, 배려심 등 다양한 요소의 조합에서 나오는 것이고 스킨십은 그중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그래서 스킨십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반적인 자기 매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번째 잘못된 상식은 스킨십은 여자가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면 너무 적극적으로 보인다거나 가볍게 보인다는 인식이 일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남자가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해주면 정말 기뻐한다. 오히려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해줬을 때 남자는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지 가벼운 것이 아니다. 자신 있게 은근한 스킨십을 해보자. 이제 스킨십의 타이밍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겠다. 스킨십에서 타이밍은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스킨십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은 첫째 감정이 고조된 순간이다. 함께 웃고 있을 때,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흥미로운 경험을 공유할 때, 이런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 하는 스킨십은 그 감정과 결합되어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 둘째, 이별의 순간이다.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질 때 하는 스킨십은 마지막 인상으로 남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최신 효과와 같은 원리이다. 마지막에 경험한 것이 가장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것. 헤어질 때 가볍게 손을 잡아주거나 팔을 가볍게 터치하면서 오늘 정말 즐거웠어 하고 말하면 남자는 집에 가는 내내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셋째, 의외의 순간이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는 스킨십은 서프라이즈 효과로 인해 더 강한 임팩트를 준다. 진지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잡아주거나 조용히 걷다가 불쑥팔짱을 끼거나 하는 것이다. 남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스킨십이 들어오면 그 놀라움과 설렘이 합쳐져서 매우 강렬한 경험이 된다.
넷째, 위로의 순간이다. 남자가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가볍게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쓸어주는 것은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순간의 스킨십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남자에게 깊은 감동과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곁에 있어주면서 스킨십으로 위로를 전하면 그 여자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반대로 피해야 할 타이밍도 있다. 첫째, 상대방이 화났을 때이다. 남자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면 오히려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 화가 났을 때는 개인 공간이 더 필요한 법이므로 스킨십보다는 거리를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낫다. 물론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괜찮아 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남자가 집중하고 있을 때이다. 게임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 스킨십을 하면 집중을 방해받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때는 기다렸다가 쉬는 시간이나 끝난 후에 스킨십을 하는 것이 좋다. 셋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과도한 스킨십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공공장소에서 너무 노골적인 스킨십은 남자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남자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 과한 스킨십을 하면 남자가 부끄러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제 스킨십의 진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스킨십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처음에 했던 스킨십을 계속 반복하면 신선함이 떨어지고 관계도 정체될 수 있다. 관계의 단계별로 적절한 스킨십의 수준이 있다. 처음 만남의 단계에서는 악수, 하이파이브, 가벼운 어깨 터치 정도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스킨십이 적절하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스킨십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자주 가볍게 접촉함으로써 상대방이 당신과의 신체 접촉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호감 확인의 단계에서는 손잡기, 팔짱 끼기, 어깨에 기대기 등 좀 더 친밀한 스킨십으로 발전시킨다. 이 단계에서의 스킨십은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스킨십을 했을 때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주면 호감이 있다는 뜻이고, 뿌리치거나 불편해하면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뜻이다. 연인 관계의 단계에서는 포옹볼에 뽀뽀, 머리 쓰다듬기 등 더 친밀하고 로맨틱한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진다. 단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스킨십을 골고루 활용하여 관계의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 연애의 단계에서는 스킨십이 일상화되면서 자칫 형식적이 될 수 있다. 이때는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순간에 평소와 다른 스킨십을 해줌으로써 관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갑자기 뒤에서 안아주거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약간의 의외성을 가미한 스킨십이 효과적이다.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의 스킨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다. 한국에서의 스킨십 문화는 서양과는 확연히 다르다. 서양에서는 친구 사이에서도 포옹이나 볼에 인사 키스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국에서는 연인이 아닌 이상 그런 수준의 스킨십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것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남녀 간의 신체 접촉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세대에서는 이런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스킨십을 할 때는 이런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서양식으로 개방적인 스킨십을 하면 한국 남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적 정서에 맞는 은근하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포옹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포옹을 하면 대부분의 남자가 당황할 것이다.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스킨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공개적인 애정 표현에 대한 인식도 서양과 다르다.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거나 지하철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은 손잡기나 팔짱 끼기 정도의 가벼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적절하다. 이제 스킨십이 관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스킨십은 단순히 순간적인 설렘을 주는 것을 넘어서 관계의 질과 지속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높고 갈등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옥시토신 효과와 관련이 있다. 정기적인 스킨십을 통해 옥시토신이 꾸준히 분비되면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과 신뢰감이 강화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반대로 스킨십이 점점 줄어드는 커플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귀기 시작한 초기에는 스킨십이 많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것을 방치하면 관계가 식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장기 연애에서는 의식적으로 스킨십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침에 출근 전에 안아주기, 저녁에 소파에서 함께 앉을 때 손잡기, 잠들기 전에 가볍게 뽀뽀해주기, 이런 작은 스킨십들을 일상적으로 유지하면 관계가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속될 수 있다. 이제 스킨십과 자신감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다. 스킨십을 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는 여성들이 꽤 많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스킨십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스킨십에 대한 자신감은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대담한 스킨십을 할 필요는 없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터치해봐야지. 다음에는 하이파이브를 해봐야지.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하면 점차 자신감이 붙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킨십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자존감이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스킨십을 불편해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의 타이밍이나 관계의 단계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 번의 거절에 포기하지 말고 타이밍과 방법을 조절해서 다시 시도하면 된다. 물론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약간 어색해했다거나 반응이 미미했다 정도라면 방법을 바꿔서 다시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스킨십의 달인이 되기 위한 팁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관찰력을 키워야 한다. 스킨십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반응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눈빛 등에서 편안함이나 불편함의 신호를 읽을 수 있어야 적절한 스킨십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당신과 가까이 있을 때 편안한 표정인지, 몸이 당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눈맞춤을 자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 스킨십이 적절한 순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자연스러움을 연습해야 한다. 스킨십은 의도적이지만 자연스럽게 보여야 한다. 너무 뻣뻣하게 스킨십을 하면 상대방도 어색함을 느끼게 된다.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손놓임이나 터치에 강도를 연습해두면 실전에서 훨씬 부드러운 스킨십을 할 수 있다. 셋째, 상황 판단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같은 스킨십이라도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분위기가 좋을 때와 긴장된 분위기일 때, 둘만 있을 때와 사람이 많을 때, 처음 만났을 때와 여러 번 만났을 때, 같은 스킨십도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상황 판단 능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좋다. 넷째, 끈기를 가져야 한다. 스킨십은 한두 번으로 관계를 변화시키는 마법이 아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스킨십이 관계를 진전시킨다. 한 번 시도해서 반응이 별로였다고 포기하지 말고 방법과 타이밍을 바꿔가면서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존중해야 하지만 약간의 어색함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섯째,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스킨십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스킨십의 느낌에도 전달된다. 자신 있게 하는 스킨십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자신 없이 하는 스킨십은 떨리고 어색하게 느껴진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매력에 확신을 가지면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킨십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과 함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다. 남자가 여자에게 스킨십을 받았을 때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의 스킨십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며 상당수의 남자가 스킨십을 계기로 상대 여자를 의식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스킨십이 연애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스킨십이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고 은근한 스킨십이 가장 효과적이며 지나치게 대담하거나 과도한 스킨십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부위별로 보면 어깨와 등은 초기 단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위이고 손과 팔은 호감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부위이며 머리와 얼굴은 관계가 깊어진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 부위이다. 배는 상대방의 체형과 성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고 엉덩이는 특별히 효과가 없으면서 리스크가 있는 부위이며 허벅지는 관계가 상당히 깊어진 후에만 시도하는 것이 안전한 고난도 부위이다. 스킨십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 강도, 빈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내에서 스킨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킨십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관계를 급속도로 진전시킬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마치 요리에서 양념과 같다고 할까? 적절한 양의 양념은 음식을 맛있게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을 망치듯이 스킨십도 적절한 양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용량과 용법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만약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오늘 당장 작은 스킨십부터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어깨를 가볍게 톡톡 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 작은 한 번의 접촉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 남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스킨십에 민감하고 그 작은 터치 하나에 며칠을 설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다가가면 그 남자도 분명히 한 걸음 다가올 것이다. 스킨십의 힘을 믿고 지혜롭게 활용하여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좁혀보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전 시나리오를 다뤄보면서 스킨십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 시나리오 하나. 카페에서의 데이트 상황이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스킨십은 테이블 위에서의 손 접촉이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할 때 와 진짜 하면서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있는 남자의 손을 잠깐 잡아주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남자에게는 엄청난 임팩트를 준다. 또한 커피를 건네줄 때 손가락이 살짝 닿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커피잔을 건네면서 손끝이 스치는 그 순간 남자는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는 것을 느끼게 된다. 카페에서의 또 다른 스킨십 기회는 자리를 바꿀 때이다. 여기 앉아봐. 시아가 더 좋아하면서 남자의 팔을 잡고 자리를 이동시키거나 자신이 이동하면서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효과적이다. 카페는 비교적 조용하고 둘만의 공간이 보장되는 곳이므로 은근한 스킨십을 시도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이다. 시나리오 둘. 길거리를 걸을 때의 스킨십이다. 함께 길을 걷는 것은 스킨십의 기회가 정말 많은 상황이다. 먼저 나란히 걸으면서 손등이 자연스럽게 닿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스킨십이다. 만약 남자가 손등이 닿았을 때 손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접촉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시그널이므로 자연스럽게 새끼손가락을 걸거나 손을 잡아도 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좋은 기회이다. 신호가 바뀌어서 빨리 건너야 할 때 빨리 가자 하면서 남자의 손이나 팔을 잡고 뛰는 것은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순간은 남자에게 매우 로맨틱하게 기억에 남는다. 인도가 좁아서 사람들과 부딪힐 것 같을 때 남자의 팔을 잡으면서 가까이 붙는 것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험이 지나간 후에도 바로 팔을 놓지 않고 잠시 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남자는 당신의 체온과 향기를 느끼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게 된다. 시나리오 셋 영화관에서의 스킨십이다. 영화관은 어둡고 나란히 앉아있으므로 스킨십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팔걸이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팔이 닿는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 무서워하면서 남자의 팔을 잡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것은 정말 흔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기도 하다. 남자는 여자가 무서워서 자신의 팔을 잡으면 보호 본능이 자극되면서 동시에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영화가 감동적일 때 눈물을 닦으면서 남자의 어깨에 살짝 기대는 것도 좋다. 또한 팝콘을 함께 먹을 때 손이 닿는 것도 영화관에서의 고전적인 스킨십 기회이다. 시나리오 내 술자리에서의 스킨십이다. 술자리는 분위기가 풀어지기 때문에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지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주의가 필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적당히 마신 상태에서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너무 취한 상태에서의 스킨십은 가볍게 보일 수 있다. 술자리에서 효과적인 스킨십은 건배할 때 잔을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닿는 것이다. 또한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웃는 것도 좋다. 술자리에서 주의할 점은 과도한 스킨십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 남자에게만 과도한 스킨십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은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나리오 5 운동이나 활동을 함께 할 때의 스킨십이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의 기회가 많이 생긴다. 볼링을 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등산을 하면서 손을 잡아주거나 자전거를 타고 나서 서로 땀을 닦아주거나 이런 활동 중에 스킨십은 매우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다. 특히 운동을 할 때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감정이 고조되는데 이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면 그 흥분 상태가 상대방에 대한 감정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오기인 효과라고 한다. 운동에서 오는 심장 박동 증가를 상대방에 대한 설렘으로 잘못 귀인하는 현상이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함께 활동적인 데이트를 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제 스킨십을 할 때의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스킨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셋이다. 어떤 마음으로 스킨십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스킨십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된다. 반면에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한 계산된 스킨십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전달될 수 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진심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킨십을 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진심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하다. 이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진심이 담긴 스킨십은 어떤 기술보다도 강력하다. 또한 스킨십을 할 때 긴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긴장하면 손이 떨리거나 어색한 움직임이 되어서 상대방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벽한 스킨십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이 좋다. 약간 어색해도 괜찮다.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지 완벽한 스킨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약간 서투른 스킨십이 진심이 담긴 것처럼 느껴져서 더 감동을 줄 수도 있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스킨십을 할 필요는 없다. 현실에서는 약간의 어색함과 불완전함이 오히려 매력이 될 수 있다. 스킨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이야기해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한다. 이 두려움은 대부분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만약 스킨십을 했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스킨십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손을 잡거나 안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작은 접촉부터 시작하면 된다. 무언가를 건네줄 때, 손가락을 살짝 닿게 하는 것, 옆에 앉았을 때, 어깨가 가볍게 닿는 것, 이런 정말 미세한 접촉에서 시작하면 거절당할 걱정도 거의 없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점차 더 적극적인 스킨십에도 자신감이 생긴다.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스킨십을 했는데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최악의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약간 어색한 순간이 생기는 정도이다.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스킨십을 못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어색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도 기억하자. 이제 스킨십이 특히 효과적인 남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다. 남자가 특히 스킨십에 약해지는 심리 상태가 있다. 첫 번째는 외로울 때이다. 남자가 혼자 오래 있었거나 최근에 이별을 했거나 친구들과 멀어졌거나 해서 외로운 상태일 때 여자의 스킨십은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외로운 상태에서 따뜻한 접촉은 마치 갈증이 심할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이다. 시험에 떨어졌거나 직장에서 실수를 했거나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남자의 자신감은 바닥을 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여자가 스킨십을 통해 넌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남자는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여자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는 술을 마셨을 때이다. 물론 이것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적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감정이 더 풍부해지고 방어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스킨십의 효과가 평소보다 증폭된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스킨십은 다음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으므로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감동받았을 때이다.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감정이 충만해졌을 때 스킨십은 그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감정이 충만한 순간에 터치를 받으면 그 감정이 스킨십과 결합되어 더 강렬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스킨십을 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한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야 한다. 스킨십에서 피해야 할 실수들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다. 첫 번째. 실수는 눈치 없는 스킨십이다. 상대방이 명백히 불편해하는데도 계속 스킨십을 하는 것은 최악의 실수이다. 이것은 스킨십이 아니라 괴롭힘이 된다.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불편한 기색이 보이면 즉시 멈춰야 한다. 두 번째 실수는 일관성 없는 스킨십이다.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혼란스러워한다. 스킨십은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가 쌓인다. 물론 매번 같은 강도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따뜻함과 관심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실수는 비교하게 만드는 스킨십이다. 여러 남자에게 똑같은 스킨십을 하면 특정 남자에 대한 특별함이 사라진다. 좋아하는 남자에게만 특별한 스킨십을 해야 그 남자가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만약 모든 남자에게 똑같이 친근하게 스킨십을 한다면 좋아하는 남자는 이 여자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 네 번째 실수는 목적이 보이는 스킨십이다. 스킨십을 하는 목적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거나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남자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서게 된다.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계산된 느낌이 나지 않도록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 번째 실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과도한 스킨십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은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둘만의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스킨십을 해도 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제 스킨십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다. 스킨십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타이밍이 안 맞거나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거나 해서
스킨십이 어색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스킨십이 어색하게 끝났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을 자연스럽게 넘기면 된다. 예를 들어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손을 빼면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다른 행동으로 연결하면 된다. 손을 빼인 후에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어색한 상황을 만든다. 쿨하게 넘기는 것이 최선의 대처법이다. 또한 스킨십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호감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 그 순간의 기분이나 상황 때문에 거부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날 다른 상황에서 다시 시도하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되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스킨십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한 것이지 한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연령대별 스킨십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다. 세대에 따라 스킨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다르다.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는 스킨십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편이다. 소셜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으로 스킨십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스킨십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서 어설픈 스킨십은 오히려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세대는 스킨십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도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령대의 남자는 은근하면서도 의미 있는 스킨십에 가장 잘 반응한다. 30대 후반 이상의 세대는 상대적으로 스킨십에 대해 보수적인 편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연령대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성격과 경험이라는 점이다. 같은 나이라도 스킨십에 대한 태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상대방을 개인으로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스킨십에 대해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게 되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남자가 여자에게 스킨십을 받으면 정말로 아무렇지 않을까? 아니면 그 짧은 접촉 하나에 밤새 잠을 못 이루며 그 순간을 떠올릴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답은 명확하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의 스킨십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다. 그 짧은 접촉 하나가 남자의 마음속에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무심코 한 어깨 터치가 그 남자를 밤새 잠 못 이루게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잡은 손이 그 남자가 당신을 여자로 의식하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스킨십은 그만큼 강력하다. 하지만 강력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상대방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심을 담아 자연스럽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강도로 이것이 효과적인 스킨십의 핵심이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스킨십은 분명히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서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보자. 그 작은 한 걸음이 두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 스킨십은 말로 전할 수 없는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언어이니까. 자, 이제 좀 더 심층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스킨십과 뇌과학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가 누군가와 스킨십을 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것을 이해하면 스킨십이 왜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앞에서도 언급한 옥시토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신뢰, 유대감, 친밀감과 관련된 감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옥시토신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즉, 스킨십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왜 연인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준다. 연인과의 스킨십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스킨십을 할 때는 도파민도 분비된다. 도파민은 쾌감과 보상 시스템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로 우리가 무언가를 즐거워하거나 기대할 때 분비된다. 좋아하는 사람의 스킨십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스킨십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음악을 들을 때처럼 기분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도파민 시스템은 중독성과도 관련이 있다. 스킨십을 통해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더 많은 스킨십을 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좋아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하면 계속 더 하고 싶어지는 이유이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상대방과의 접촉을 보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보상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세로토닌도 관련이 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데 적절한 신체 접촉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것은 스킨십이 단순히 순간적인 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감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행복감이 높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피부는 사실 인체에서 가장 큰 감각기관이다. 피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용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CT 섬유라고 불리는 특수한 신경섬유가 스킨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CT 섬유는 초당 약 1에서 10cm 속도의 부드러운 쓰다듬기에 최적으로 반응하는 신경섬유이다. 이 속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의 자연스러운 속도와 일치한다. CT 섬유가 활성화되면 뇌의 보상 영역과 감정 처리 영역이 함께 활성화되어 따뜻하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CT 섬유가 팔의 안쪽 등 손바닥 같은 부위에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왜 이런 부위의 스킨십이 특히 기분 좋게 느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준다. 또한 피부 접촉은 면역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기적인 스킨십이 면역 글로불린 A의 수치를 높여서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스킨십이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복합적인 경험이다. 감각 처리 영역이 접촉을 인식하고 감정 처리 영역이 그에 따른 감정을 생성하고 기억 영역이 그 순간을 저장하고 보상 영역이 쾌감을 생성하는 이 모든 과정이 스킨십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스킨십의 기억은 다른 기억보다 더 선명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의 손의 온기, 피부의 부드러움, 체온의 따뜻함, 이런 감각적 기억은 수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과의 스킨십을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이유이다. 스킨십과 애착 유형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 유형은 어린 시절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성인기의 연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애착 유형은 크게 안정 애착, 불안 애착, 회피 애착, 혼란 애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유형에 따라 스킨십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안정 애착 유형의 남자는 스킨십에 대해 가장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스킨십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스킨십을 통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런 유형의 남자에게는 자연스럽고 꾸준한 스킨십이 효과적이다. 불안 애착 유형의 남자는 스킨십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스킨십을 받으면 매우 기뻐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계속될까? 이 사람이 떠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남자에게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스킨십이 중요하다.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이 유형의 남자는 매우 불안해할 수 있다. 회피 애착 유형의 남자는 스킨십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불편해할 수 있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통해 가까워지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남자에게는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해야 한다. 갑자기 친밀한 스킨십을 하면 도망가버릴 수 있으므로 아주 가벼운 접촉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야 한다. 혼란 애착 유형의 남자는 스킨십에 대해 모순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스킨십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거부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남자에게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스킨십이 중요하다. 일관된 따뜻함과 인내심이 필요한 유형이다.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파악하면
그에 맞는 스킨십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물론 정확한 애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대략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스킨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제 스킨십과 연애, 단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겠다. 연애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적절한 스킨십의 수준이 다르다.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의 단계이다. 단계에서는 아직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이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단계에서의 스킨십은 거의 없거나 매우 가벼운 수준이어야 한다. 악수나 하이파이브 같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접촉 정도가 적절하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스킨십보다 대화와 눈맞춤을 통해 기본적인 호감을 쌓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호감의 단계이다. 서로에 대한 호감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할 수 있다. 어깨 터치, 가벼운 팔잡기, 손등이 닿는 것 같은 은근한 스킨십이 이 단계에 적절하다. 단계에서의 스킨십은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썸의 단계이다. 서로 호감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것은 아닌 상태이다. 단계에서는 손잡기, 팔짱 끼기, 어깨에 기대기 같은 좀 더 친밀한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진다. 단계에서의 스킨십은 관계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적절한 스킨십을 통해 사귀자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연인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고백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네 번째 단계는 연인의 단계이다.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후에는 스킨십의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포옹볼에 뽀뽀, 머리 쓰다듬기 등 다양한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진다.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스킨십을 당연시하지 않는 것이다. 사귀기 시작했다고 해서 스킨십에 대한 감사와 설렘을 잊지 않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안정의 단계이다. 사귄 지 오래되어 관계가 안정된 상태이다. 단계에서는 스킨십이 일상화되면서 자칫 형식적이 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스킨십의 유지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아주기, 퇴근 후에 손잡고, 산책하기, 잠들기 전에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면서 손잡기, 이런 작은 스킨십들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면 관계가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가끔은 특별한 스킨십을 통해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좋다. 갑자기 뒤에서 안아주거나 오랜만에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약간의 의외성을 가미한 스킨십이 관계를 신선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스킨십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치겠다. 스킨십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사랑의 표현이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마음을 접촉을 통해 전달하는 것. 그것이 스킨십의 본질이다. 좋아해, 사랑해, 보고 싶어, 곁에 있어줘. 이런 마음을 손끝에 담아 전하는 것이다. 스킨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아무리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부위를 터치해도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은 느낄 수 없다. 반대로 약간 서투르더라도 진심이 담긴 스킨십은 상대방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인다. 이것을 기억하고 스킨십을 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손끝에 담아보자.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마침내 하나로 만들어줄 것이다. 스킨십은 두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그 다리를 건너 상대방의 마음까지 닿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보자. 오늘 이 글을 읽은 당신이 내일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작은 스킨십 하나를 해보길 바란다. 어깨를 가볍게 톡 치는 것이면 충분하다. 그 작은 터치 하나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페이지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다. 스킨십도 마찬가지이다. 용기 있게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람이 사랑을 얻는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을 응원한다.